예,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신지. 예, 남석관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장 조금 급락할 때마다 아, 살려주세요 아, 특집을 하거든요. 음. 오늘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아이고, 그러게. 예. 갈등도 많고, 네네. 뭐, 나와봤자 할 얘기도 크게 없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뭐 어제 제가 이제 뭐 대표님한테도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냐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뭘 사야 되냐 이거 저희는 이야기하러 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약간 와이스트릿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 때문에 막그 반대매만 맞으신 분들 예, 있고 거의 시장에서 강퇴 당하신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막 강제 퇴출 당하고 막. 근데 저희는 약간 되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거 좋은 거죠. 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제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네네. 이게 이제 다이어리거든요, 이게. 네네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다이어리, 저 아래층까지 있네. 예, 그게 요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네네. 2004년. 와, 이거 1999년. 99년이라고 써있네요. 장부에. 1999년. 네네네. 이렇게 이때부터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제 쓴 거죠. 이거 신문에 나왔던 그 시세표까지 오려서 다. 그렇죠. 신문에 이제 분석해 놓은 거 네네네네. 그건데 이때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 뭐 이게 2000년. 2000년도. 2000년. 2000년. 2000년이면 시장 엄청 좋았을 때 아닌가요? 아니죠. 2000년도에 막 IT 버블 IT 버블에서 여기 꺼질 때였나? 코스닥 폭락. 아. 13포인트 떨어졌는데 폭락이라고 써놨네. 저 2007년도인데 2007년 한양증권. 1일로 간단히 메모를 해놓고 네네. 보면 여기 이런 거 봐요. 그때 다우 마이너스 211포인트. 포인트 하라 12,799포인트 뭐 그래서 이제 하루 있는 건 여기다 쓰고 이거는 이제 1년. 작년 거죠. 네네. 작년이지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 잘못한 것도 다 좋고 그래요. 하루 하루에 이제 매매한 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네네네. 이 장이 그렇잖아요. 빨간 거 2개 해놓고서 네네네. 코스닥 32포인트. 폭락. 그제도 31포인트. 네네네. 시장 붕괴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로 발사 성공 뭐 이렇게 간단히 이제 그런 거. 여기에 그때가 또마다 그 뉴스들이 있어요. 뉴스에 관련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역사가 되풀이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주식시장도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되풀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는 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이게 시장이 과열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버슈팅 할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좀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고 네네. 이익을 실현시키고 그러고서 또 과열됐다가 또 이제 깔아앉고 그러니까 파동식으로 네네네.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투자하는 거를 일방향, 양방향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양방향이요. 그러니까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런 경우는 파생까지. 하방에 하방에 투자해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거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방 투자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하락할 때는 좀 쉬고 네.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리 차면 기운다고. 네. 그래서 또 떨어지다 보면은 그 너무 떨어지면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보통 애매한 포지션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네네네. 떨어질 때 속절없이 이제 당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 장이 좋으면 다 달라붙는데 그 달라붙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항상 보면은. 네. 그러고서 꼭지 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필요도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면서 또 기회가 되는 거고.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기일 때가 항상 기회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들떠 있을 때 네. 그럴 때가 또 위기인 거고.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격언이고 주식 시장의 이제 격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월스트리트 월가의 네.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시장을 떠나라. 근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작년인가 그때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회장님 저기 진짜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 구두 닦는 분을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오해 없이 그냥 들으시고 네. 그리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다 보니까 진짜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 때는 조금 위험한 거고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또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을 때네요. 네, 그러니까 질려가지고서 이제 떠날 때 그렇죠. 그때 원래 들어와야지 주식도 제대로 배우고 수익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드신 분들도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슬기롭게 좀 이겨내기를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표님이 이제 35년 투자를 하셨으니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팬데믹 당시 뭐 당연하고 뭐 숱한 급락을 이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수가 뭐 10% 20% 떨어지는 건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흔하시죠. 흔한 일인데 그때마다 대표님이 그걸 좀 어떻게 이겨내거나 넘어서거나 그런 뭐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무심타법이라고 있잖아요. 무심타법. 비율. 키움증권에서 보면 이 영웅문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HTS 이름을 영웅문이라고 지었나 몰라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럴 때마다 이게 누구를 이겨야 되는 거는 아닌데 스스로 그런 시장 막 떨어지는 시장을 보면 스트레스는 어차피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또 된 거죠. 일반 투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수익이 남은 현금화 시켜라. 네. 그리고 번 돈은 항상 뭐하라고요? 빼라고. 복리 효과는 그걸 또 계속 굴리게 되는 거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실력이 올라왔을 많이 때. 올라왔을 때. 그 실력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5년, 10년의 트레이닝을 좀 해보고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만 그 복리 효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다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전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나름 많이 받죠. 근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걸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시장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 손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시장을 믿으니까 다음에 장 좋을 때 팔아. 내가 복수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복수하는 게 뭐예요? 그때 수익을 다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0년, 7, 8년 전에 인터뷰 해놓은 것 중에 있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으로 찾아라.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벌어서 그 주식에서 잃은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식에서 잃은 돈은 반드시 주식에서 찾아라. 그거.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는 말고 그렇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있다가 장은 반드시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과거에 장이 나빴을 때 심지어 1년 가까이 거래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요? 보면서. HT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거래는 안 한다고요? 네. 그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 손 이렇게 묶어놓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단기 투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폭락하고 급락하고 그럴 때는 네. 이 방법을 써도 수익이 안 나고 저 방법을 써도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장이 나쁠 때는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없는데 장이 한 달만 나빠도 괜찮은데 요번 같은 경우는 1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1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친 거죠. 지친 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때 그 아까 그 다이어리 이제 잠깐 이렇게 네,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1년 가까이 거래를 안 한 경우가 몇 차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움을 이겨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단기 투자를 해도 결국에 돈을 매매를 할수록 돈을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는 수익이 나는 장이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는 직업이 투자 아니에요. 예. 수익이 안 나면 생활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생존.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전업 투자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장이 나빴어요. 제가 11개월을 기다렸다가 12월 달에 수익이 나가지고 1년치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예를 들면 11개월 동안 뭐 까먹다가요? 아니면 아니요. 거의 관망하다가? 거의 그때는 까먹지는 않았는데 네.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수익이. 아.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벌써 몇 년 생활비 정도를 벌어놔가지고 네. 내가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고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1년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주식하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은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제가 제 책에도 또 써놨지만은 이제 고래가와 긴조라고. 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요게 가장 최근 책이고 요게 전 책이고. 예. 이제 고래가와 긴조라는 분이 네. 그 일본 분이죠, 일본 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63세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65세부터 이제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해서 93세까지 했거든요. 그 95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 한 1조 가까이 벌었어요. 1조. 거의 한 28년 동안. 그때 이제 일본장이 좋아서 저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회가 있습니다. 일본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죠. 일본 시장이.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투자의 신 이렇게 이제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 수익 나는 거를 이번 기회 이런 때 내가 과거에는 왜 수익이 안 났나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손해가 클 때 뭐 이럴 때 항상 메모를 해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에다 메모를 해놓고 주말 같은 때 이제 쓸 칸이 어떤 때는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주말이나 일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쓸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걷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아무튼 장은 언젠가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전쟁, 전투 이런 얘기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현금은 전쟁터에서의 실탄이에요. 실탄.
총알이 없으면 그렇죠. 싸울 수가 없으니. 싸울 수가 없고 지 몸도 보호할 수가 그쵸. 없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타는 항상 제가 개인 투자가들 그래서 제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가는 현금이 50%는 있어야 돼요. 50%. 항상이요? 네, 항상. 그 하루면 다 쓰는데. 현금 50% 하루면 다 쓰는데.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계좌가 2개 있으면 하나를 사서 수익이 나면 한쪽 계좌가 들어가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 돈 많으신 분들이 다 수익이 차지해요. 깨질 때 그 사람들은 곱으로 깨진다는 거. 그쵸. 금액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가 레버리지 많이 쓰는 상품 같은 경우가 곱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날 때는 그때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장이 좋을 때를 알아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다 들어가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일 때, 보통 장에서는 항상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저 작년 여름부터 현금 비중이 90%라 그랬거든요. 그죠. 현금 좀 많이 네, 해놓으셨었고. 그래서 10% 근데 10% 가지고서도 되게 많이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거든요. 인생길에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죠. 네. 들판을 걸어갈 때도 뭐 비바람 몰아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이기겠다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가든가 뭐 그러면 여유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의 길이 인생길하고 똑같으니까는 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빨리 돈 벌고 싶죠. 빨리. 그렇죠. 누구나. 다 네. 누구나 그거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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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리스크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급한 거죠. 내가 이게 실력이 없는 건지 소질이 없는 건지 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하기 전에 한 14년 주식 투자를 했어요. 아, 전업하시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는 27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서 집어넣다 보니까는 이게 밑빠진 독처럼 그냥 사그러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네. 네. 야, 이거 주식 시장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30대 후반, 예. 40 돼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네, 저 기회가 되면 전업 투자를 해야지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나이도 좀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네. 자신 있게 덤벼들었죠. 그런데 결국에 무진장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도 1, 2년 동안은 전업 시작하시고 네, 1년은 1, 2년은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근데 곧바로 그래도 위기 속에서 금방 안정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차부터 벌써 그거는 이제 한 10여 년간 10몇 년 동안 쌓아놓은 게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네. 보시다가 그래서 직장 생활한다고 해서 핸디캡이구나 이게 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구나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만난 분 중에 그 지하철 공사에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800% 수익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큰 돈을 좀 벌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800%. 자기 그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기 지하철 공사 다닌대요. 그러니까 네. 3교대 근무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가 그 올해 수익이 500%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그랬거든요. 이제 위치가 틀리죠. 나는 전업 투자자고 이 사람은 그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는 나름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내고 번 돈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해야 돼. 본인.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테마주 네. 이런 것들이 장이 안 좋을 때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현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 테마주나 뭐 소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자본주의 투기꾼의 돈에 대한 그 속성이라 네, 그럴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건 아니고 잘 이용하면 거기에서도 음. 수익이 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해서 그것도 네, 예. 그 투자자의 심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딩하는 세력들의 심리, 그러고서 그것도 안 올라갔을 때 또는 이제 패턴형이 있거든요. 네, 네.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는 심리를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간 건 무조건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올라간 거 없이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대반등이 일어나는 것들 오늘 같이 이제 지수가 급반등할 때도 네. 단기 이슈에서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뭐 이슈가 살아있는 그렇죠. 것들이요.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 일진 머티리얼티 매각 네. 썰을 예, 벌써 예, 지난번부터 나왔던 오래됐죠, 거거든요.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면 어제 오늘 아침에만 해도 5,800원, 예. 900원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도 5,800원 그러다가 7,000 얼마까지 올라가고 네, 네, 네. 오늘도 또 똑같아요. 패턴이. 그러다 보면 이제 며칠 전에 그래프를 보면 자 7,200~300원까지 갔다가 어제 종가 오늘 같은 경우 다 떨어졌어요. 5,800원. 그러고서 재료는 살아있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오늘 7,300원인가 종가로 끝났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패턴이 뭐예요? N형 패턴으로 딱.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슈가 확실한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종목들 또 매각설 있는데 회사 좋은 회사 네. 근데 매각설 있는 것들 또 그런 것들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는 아니면 아무튼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 네. 괜찮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거 계약설로 인해 가지고서 또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이 나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올라간 거 없이 다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등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아니라 게 아니고. 재료가 살아있는데 조금 조정받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라갈 때 쫓아 올라가면 거짓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 아, 그러니까 예.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에 하한가 가는 거, 시간에 하한가 가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가더라. 음. 근데 회사가 부인하면 그냥 하한가 그렇죠. 꽂히고. 그래서 작년에 저도 1억을 까먹었어요. 1억. 작년에요? 지난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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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짜 뉴스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때 2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사놓고서 밑에다 받쳐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점심 먹고 왔는데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니까는 밑에 받쳐놓은 게 다 잡힌 거죠. 네, 네, 네. 그러고서는 보니까는 뉴스로는 그게 나왔는데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직접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 보니 저기 언론사 전화해 보니까는 뭐 전화를 받나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에 매도했더니 뭐 1억 한 종목에. 한 종목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전업 투자가가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뉴스가 오픈된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간 왜 올라갔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올라간 이후의 움직임 이런 거를 살폈다가 그래서 이제 패턴형 N형 패턴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아무튼 어려운 장입니다. 저희 그 날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몸도 잘 챙기시고 그 계좌도 잘 챙기시고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